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90페이지 보셔요. 이제 오후는 국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국사인데 그냥 얘기 들으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밑밥은 많이 깔았어요. 무슨 밑밥 깔았나? 왕조 계보 보는 법을 배웠어요. 이거 사실 살면서 가르쳐 주신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보는 법들. 그쵸? 네. 그래서 자기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 절대 안 알려주고 나만 알 거야. 막 그래서 그 오프라인 수업 나오시는 분은 우리 물론 교재에 다 넣어놨어요. 아마 교재 중에 계보 나온 교재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튼 계보 보시면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프린트물로 또 나눠드렸어요. 거기 보시면 더 정확하게 제가 여기 이제 교재에는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사항을 안 넣었지만 오프라인에서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 왕들에 대해서 좀 중요한 사항들을 넣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꼭 국사 공부하실 적엔 옆에 계보를 놓고 공부를 하세요. 계보 놓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왕은 이래서 특히 우리가 모든 왕을 커버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왕들은 계보를 보시면서 그 왕들이 있을 적에 다른 나라의 왕은 어땠나 그걸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그 시대의 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고구려 나왔죠. 그 다음에 662페이지요. 백제 나오고 신라 나오고 발해까지 넣어놨어요. 그리고 발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까지 나가요. 그리고 그 앞에다 이걸 넣어놨어요. 연표를 넣어놨으니까 중요한 시대별 연표 궁금하시면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돼요. 공부하시고 이거 사실요 요것만 보셔도 문제 맞히실 수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만 알아도 그것이 640페이지에 나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 시대별로 짤막짤막하게 구석기 시대는 무슨 일이 있었어, 신석기 시대는 무슨 일이 있어, 청동기, 철기, 고조선, 그 다음에 부여, 옥저, 동해, 또 무슨 나라 있어요? 동해 다음에 이게 세트로 나와야 돼. 예, 4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삼국시대로 들어가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 나왔고 통일신라하고 발해를 또 무슨 시대? 남북국 시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그때 또 통일이 일어나서 고려가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거 제가 뭐 일일이 뭐 이건 이랬어요. 다 얘기 안 할 텐데 공부하시면서 그 대신에 조각조각은 수업 시간에 다 할 거예요. 이거 공부하시면서 전체적인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후삼국 나오고 고려 나오고요. 중세부터 들어가서 그 다음에 조선까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이 개요만 보셔도요. 전체적인 이 나라의 색깔이 나와요. 아웃라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이게 중요해요. 보실 적에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개요. 딱 보면 가야는 무슨 나라? 딱 나와야 돼요. 사실은. 고려는 무슨 나라? 종교 어땠어? 조선 어땠어? 사실 막 이야기 뭐 시중에 뭐 교재들 보면 이야기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수업은요. 이야기 위주로 공부하기보다는 포인트별로 공부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야기를 공부하실 분은 하시는데 그것보다 시간이 좀 모자르시고 하신 분은 이 교재에 나온 중요한 포인트들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그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러셔야지 이게 특히 관광통역안내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그만 사건도 많이 나요. 근데 문제는 조그만 사건들을 알려면 전체적인 개요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사실 주먹도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먹도끼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토기 얘기들 나올 거고 그런 것들 세세한 것들도 중요한데 그 시기에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 형태였느냐가 자주 나와요. 그리고 유물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가 웬만하면 다 넣어 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뭐 지금 보시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연표 보시고 이런 것들 보시면서 그 참고하시고 처음 들어갈 적에 보시면 쭉쭉 보세요. 390페이지로 넘어와서
390페이지 보면 선사시대, 역사시대, 이제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요. 선사와 역사는 무슨 구분일까요? 문자예요, 사실. 그런데 사실요, 여기 나온 뭐 몇만 년 전, 몇만 전, 사실 큰 중요치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몇만 년 전이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대략 이 정도다. 이렇게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 중요한 건 이 시기 때 무엇이 출현했어. 무엇이 새로 나왔어. 국사는요, 제가 내리기에는요, 변화를 가장 많이 아셔야 돼요. 구석기 시대 때 어떻게 신석기 시대로 넘어와서 무엇이 바뀌었어. 변화의 비교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면 신석기 시대하고 청동기 시대하고 뭐가 달라? 청동기에서 철기는 무엇이 달라? 이거예요. 변화가 사실은 역사예요. 우리 개론 때도 관광의 역사 배웠잖아요. 사실 개론은 관광의 역사 배웠어요. 관광의 역사와 플러스 뭘 배웠어? 각 사업별 특징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규부터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론부터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법규를 배우는데 지능법 보면 카지노 나오죠. 여행업 나오죠. 다 나와. 근데 법규부터 배워버리면 이 업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법을 배워봤자 아무런 그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법규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단 개론을 알고 법규를 알면 굉장히 이해가 빨라. 지금 그래서 법규할 적에 심지어 여행업이 뭐예요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론을 먼저 한 거예요. 국사도 지금 개론의 국사 관광 개론은 관광의 역사야. 국사는 뭐야? 역사는 우리 시대의 역사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큰 거. 보시면 선사시대 나와요. 역사시대 넘어가. 아, 이제 외우는데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변화가 어떻게 되지? 그걸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유적지들. 특히 초반에는 어디서 발견됐어? 무엇이야?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근데 초반이야. 그런데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가면요. 뭐가 발견됐어? 이것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전체적인 시대적 흐름이 중요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조선 때 15세기 때 어땠어? 16세기 때 어땠어? 17세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선사시대 때는 이게 필요가 없어. 그냥 뭉뚱그려져서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선사시대 때는 도구에 연연해. 사실 무슨 비설문인 특유 신석기 이거에 연연하지만 점점 이렇게 가는 동안은 뭐가 중요해? 전체적인 사회 변화, 정치 변화, 경제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 달라요. 공부하는 접근법이. 그러니까 무조건 막 마구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때요? 이제 점점점 처음에는 이렇게 막 달리다가 점점점 가면서 철학을 알아야 돼. 조선시대 가면 무슨 교가 거의 국교예요. 유교잖아요. 유교적 성리학적인 흐름에 따라서 정치도 갔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처음에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점점점 심해가는 거야. 살인들이 나와서. 그렇잖아요. 잘 갔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살인들이 그쵸, 사화가 생기는데 잘 갔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또 밥그릇 싸움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점점 뭐가 생긴 거야? 붕당이 돼버리죠. 그쵸? 이게 소소한 사건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100년간에 지속되고 다 달라. 캐릭터가. 컨셉이 다 다르다면 15세기는 이랬어. 좋게 시작했는데 나라의 기틀을 세웠는데 점점점 격화되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사시대 지금요 1장에 선사시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거의 한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나오거든요. 여기 앞쪽에 나온 거는 무조건 거의 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통으로 다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해하면서 무조건. 그리고 다음에 나오면서 뭐 다른 것도 통으로 외워야 되긴 하지만 다른 부분은 통으로 외우면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더 많지만 선사시대 이쪽은요 거의 다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외우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신석기 때 이거 신석기 때 대표적인 도구 무슨 그걸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신석기 예를 들어서 신석기 하면요 사실은 이거예요. 도구인데 도구의 모양이 좀 달라. 용도가 달라. 그쵸? 신석기는 한마디로 하면 간석기와 그 다음에 토기로 나눠져요. 그쵸?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외워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토기는 어디서 무슨 무늬? 그런데 빗살 무늬만 있진 않아. 그렇잖아요. 그거 외워야 되고 이게 신석기 때 특징이야. 청동기 때 이제 동검들 나오기 시작해요. 철기 때는 더 격화돼. 근데 그 사회상마다 필요한 도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앞쪽은요, 특히나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무조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빈도수 뭐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앞쪽에는 두세 문제, 세네 문제 꼭 나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수도 없어, 이 앞에는. 외우는 대로 문제가 나올 거야. 외우는 대로 점수를 맞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돼? 변수도 없잖아. 그냥 잘 이해하고 외우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뭐 이거를 흐름으로 따져. 이거 중요한데 전략적으로 내가 이 페이지에서는 몇 개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넘어가. 그 다음에 고려 저희 통일신라 발해 그 다음에 고려 조선이야. 근데 고려 때는 할 거 많지 않아. 고려 때는 제도 뭐 이런 것보다는 뭐가 중심이에요? 침략의 역사야.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가면 돼요. 선사시대 이제 들어갈게요. 선사시대 가면 키워드 보세요. 키워드에 나오는 거는 적어도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통짜로 다 외우셔야 되긴 하지만. 보세요. 선사시대, 역사시대 나와요. 현생인류 직계조상은 누구예요? 사피엔스부터 나가요. 그쵸?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거 완전 상식으로 막 방송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구석기 나가죠. 구석기의 주요 도구들, 유물들. 그리고 뭐가 있어요? 구석기 때. 뗀석기, 뼈도구, 주먹도끼, 막집 나와요. 완전히 이거는요. 그 시대상을 딱 4개로 정리할 수 있어요. 뗀석기 뭐예요? 그냥 깨트려서. 그쵸? 깨트려서 그냥 하는 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사람이 지능이 발달하지 않았어.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신석기 때 딱 신석기를 나타내는 유물들 이거예요. 간석기. 간석기 뭐예요? 가라. 뭘 가라. 근데 뭘 가는 게 있어.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가락바퀴 나와요. 뼈바늘 나와요.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이 세트예요. 의복, 뭐 그물 제작. 그쵸?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초등학생도 요새는 빗살무늬 토기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빗살무늬 토기 알아. 그리고 집이 나와. 집이 나왔던 거는 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움집이 나와. 그러면 구석기 때는 무슨 집? 막집이야. 우리 있잖아요. 쟤 진짜 막하네. 이런 얘기하죠. 막집이에요. 이제 막집에 그러면은 움집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움집이 먼저겠어요? 막집이 먼저겠어요? 막집이 먼저겠죠. 이거를 외워야 돼? 아니에요. 우리 사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화한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철기 시대 나와요. 신석기 혁명 나오죠. 신석기 혁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농경이 아니야. 그렇지만 시작된 게 중요해요. 거기에 스토리가 많아요. 그리고 목축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동기 때 이제 그 유명한 우리 있잖아요. 무슨 옛날 무슨 석기시대 얘기할 적에 이런 얘기, 무슨 반월령 석도가 저희 반달 돌칼 있을 때 얘기해.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반월령 석도가요, 반달 돌칼이에요.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 반달 돌칼 시대 때 얘기하고 있어.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야. 반월령 석도, 좋은 말로. 완전 유식한 말. 그쵸? 한자로. 그리고 비파형 동검 나와. 근데 비파 아시죠? 혹시? 악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어때요? 민무늬, 그 다음에 미송리식 도끼. 이제 이 설명 나올 거야. 그러면, 보세요. 민무늬가 먼저야.
아니면은 빗살무늬가 먼저야? 빗살무늬가 신석기예요. 청동기가 민무늬야. 그러면 왜 그런지 이제 또 설명해 나갈 거야. 그리고 이제 철기로 들어가. 철기면요, 학생들이 그걸 굉장히 헷갈려요. 비파형 동검이 먼저야. 세형 동검이 먼저야.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형잔, 우리 혹시 개론 때 기억하세요? 마케팅에서 STP. 우리 이제 또 개론 얘기해야지. 개론 공부, 국사하면서 개론도 공부해야 돼요. STP. 뭐예요? S는, 그쵸. 지금 나와요. 세그멘테이션이야. 가늘게 잘랐어. 나눴어. 지금 세형 동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가느세, 이게 점점점 세밀해진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세형 동검이 먼저겠어요? 비파형 동검이 먼저겠어요? 비파형이 먼저겠죠. 이렇게 외우셔야지 이거를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외우면 이게 나중에는 이게 뭐였지 이렇게 된다.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충분히 이게 조금 더 진화된 동검이다. 이게 또 이제 한국식 동검이라고 동검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나요? 고인돌 나와요. 고인돌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탁자식, 특히 탁자식. 그렇죠? 북방식. 그래서 고인돌 하면은 계급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계급이 발생했는지 이제 설명이 나갈 겁니다. 계급은 이게 뭐예요? 계급이 발생했던 건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지배자가 왜 필요해? 그냥 다 같이 그냥 평등하게 먹고 살지. 근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동무덤 나오죠. 그 다음에 고조선 단군 신화 나와요. 단군 신화 하면은 우리 나라의 기본 이념이죠. 홍익인간의 이념.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널리 이롭게 하는. 그쵸? 그리고 팔조법 나와요. 요새는 팔조법이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한 4, 5년만 해도 팔조법 매번 나왔어요. 고조선에서 지키던 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남진 않았어. 그쵸? 그리고 한사군. 한사군은 뭐야? 한사군은 어느 나라가 망했어. 어느 나라한테 한자 들어갔죠. 그럼 한 나라 같지 않으세요? 한 나라가 설치한 지역 같지 않으세요? 4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사군이야. 근데 누구를 멸망시킨 것 같아요? 고조선이에요. 한무제가. 그쵸? 근데 이유가 있어. 고조선이 멸망된 이유가. 설명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정일치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무슨 제자예요? 한번 보세요. 이거 제사 지낼 때 제자 같지 않으세요? 정은 뭐예요? 정치죠. 일치사회래요. 이거 굉장한 의미예요.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대. 근데 지금 예전에 제사는 누가 지내? 제사장 따로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샤머니즘, 무당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당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굿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유 그렇게 굿이 나쁘고 그러면 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돼요? 그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 지금 뭐 후세에 와서 그것이 약간 변질된 게 있지만 사실은 다 이거 샤머니즘적이에요. 그런 분들이 모두 했다는 거야. 정치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회, 그러면 무슨 사회예요? 재정일치 사회 반대는 뭐예요? 재정 분리 사회겠죠. 그쵸? 이렇게 키워드에서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이것대로 정확하게 외우시란 뜻인 거예요. 그러면 재정일치 사회가 있고 재정일치하지 않은 분리 사회가 있어. 그것만 알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고조선이 있어.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그 멸망할 즈음에 이미 나라들이 생기고 있었어. 어디예요? 부여예요. 부여의 영고는 뭐예요? 혹시 들어본 적 이거 완전 기본 상식이잖아요. 영고는 뭐예요? 그 제천행사예요. 제천행사. 제천행사 뭐예요? 농사 짓고 여러 가지 무슨 하늘에 제사 지내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거야. 백성들하고 같이 나누는 행사가 필요해. 나라마다 제천행사가 있었어요. 부여, 영고. 고구려는 동맹. 이거 완전 저 어렸을 적에 완전 매번 외웠던 거예요. 툭 치면 나올 거. 고구려 동맹. 그쵸? 옥저는 두레라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런데 사실은요 제천행사는 아니에요. 두레는요 공동체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해, 그 옥저 동해 이렇게 나가요. 맨 위가 어디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그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이 책 공부하시는 분들은 파일을 다시 그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드릴 거예요. 사진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파일 다운 받으셔갖고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거 이제 아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혼자만 갖고 계셔야 돼요. 유출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제공하는 곳이 없어요. 사실. 그 파일까지 제공하는 곳이 없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실 적에 꼭 보세요. 그러면 제가 제 지도로는 굳이 안 하지만 고구려, 아니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있어요. 동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만 있어서 사만 이렇게 순서가 위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지도에 제가 뭐 지도를 지금 막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시간은 없지만 보시면 이렇게 나가면서 밑에 사만 있어요. 그쵸? 사만은 한이 새기는 거잖아요. 나라가. 그럼 어디? 예, 마한, 변한, 진안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머릿속에 딱 넣어놓는 거예요. 부여는 송화강 밑쪽부터 해서 고구려에 두만강, 저희 백두산 있고 거기 국내성 뭐 저기 졸본 있고 이렇게 나가요. 옥저, 그 다음에 동해, 그 다음 동해는 동해안 쪽 주로. 그리고 삼안 쪽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삼안 나와요. 근데 소도라는 게 나와. 이거 매번 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소도 얘기할 적에 꼭 나와요. 여긴 어디예요? 제사장이 지내는 곳이에요. 그쵸? 머무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죄인이라도 이쪽으로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쵸? 이제 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책화라는 거 있어요. 책화는 뭐예요? 책화 일단 넣어 놓으세요. 그쵸? 그리고 명도전, 전이 나왔어? 예,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화폐일까요? 그래서 지금 박물관 가도요, 명도전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중국식 화폐인데 무엇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청동이에요. 청동인데 철기 무덤에서 나왔어. 그렇죠? 요것들 보시고 거푸집 뭐예요? 그러면 거푸집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도구죠, 도구. 거푸집에서 뭐 해? 뭐 만들어요? 여기서 거푸집에서 모든 게 사실은 다 이루어져요. 쇳물을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 그 모양대로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꺼내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푸집이 중요한 거예요. 거푸집은 그래서 주조법이 있고 단조법이 있어요. 쇳물을 녹여서 그 쇠를 단련시켜서 만드는 게 주조고, 단조 같은 경우는 쇳물을 부어서 거푸집에 넣은 게 아니고 아예 쇳덩어리를 불에 달구어서 그대로 그냥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조가 있고 주조가 있으면 어때요? 방법들이 틀린 거예요. 근데 틀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지금 유명한 검이 있어요. 근초고왕 때 만들어진 검.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초고왕의 아들인 근구수왕이 일본에 하사한 칠지도도 거푸집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했던 게 나온 거죠. 사람이 하면 그게 모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거푸집에 넣어서 한 다음에 뽑아서 단련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거푸집이요, 굉장히 큰 발명품이에요. 사실은. 앞으로 거푸집 얘기가 나올 거예요. 청동기 시대 하면 거푸집이에요. 근데 신석기 시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울산 방구대 암각화.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요, 어때요? 딱 선사시대 가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딱 있어. 왜냐하면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암각화거든요.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나와요. 그때 다 살았던 동물들이야. 특히 거기 보면 고래가 많이 나와요. 밍크고래, 무슨 고래 막 나와. 그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고래를 기다렸어요. 그때는 이렇게 동물밖에는 먹을 게 없잖아. 무슨 식량을 만들어서 먹지 못하던 때니까 고래만 오기를 계속 기다린 거야. 그러면 고래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원을 담은 게 이 암각화예요. 근데 이제 요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잠정 목록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유네스코. 그런데 훼손이 많이 됐어요, 요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아무튼 간에 그 그림들을 보면요. 굉장히 예전에 저런 동물도 있었구나. 굉장히 놀라게 돼요.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밤구대 암각화는 단지 그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슨 염원을 담았고 무슨 일들이 벌어졌고 그때 기후까지 다 나타나. 그쵸?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적에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왜 저런 거를 만들었을까? 왜냐면요. 신앙으로까지 이걸 그렸다는 건 그 시대에는 이 동물들의 고래 특히 이런 것들에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다른 먹거리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무슨 뭘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할 이런 방법들이 없잖아요. 지금 거의 다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의지가 되는 거야. 신앙으로까지 발전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영원 불별사 이런 사상이 불멸사상 나오는 이유가 자꾸 기원을 하는 거야. 신앙화가 된 거예요. 우리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우리 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게 다 사실 날씨하고도 관련 있어요. 기후, 해빙기, 그 다음에 굉장히 빙하기 얘기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민사상 나와요. 선민사상 뭐예요? 선택된 민족이래. 고조선은 우리 선택된 민족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의 아들 환웅이 어때요? 곰부족의 여인과 결혼해서 단군 왕검을 낳으셨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다 똑 떨어진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다 사상이 다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를 완전한 불교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완전한 유교 사회도 아니야. 지금 여기 나왔던 사상이요. 지금도 이어져요. 불교, 도교, 유교, 토착신앙 이거 다 애니미즘 다 지금 다 이어지고 솔직히 이거잖아요.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풍어제 지내시잖아요. 왜 풍어제?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저희 어부들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생명 이게 다 뭐예요? 그것을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염원을 담은 거야. 근데 이것이 첨단 기술하고도 상관이 없어. 그거는 첨단 기술은 하이테크로 가는 거지만 사람들한테 이어온 거는요. 딱 한 가지로 불교, 유교라고 명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선사시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옥제가 나오고 민며느리제가 나와요. 제가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굉장히 헷갈리면서도 그 나라마다의 특성이 있어. 서옥제는 어느 나라일 거예요? 고구려, 민며느리제, 옥저예요. 다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심지어 어느 나라는 형이 돌아가면 형수하고도 살아. 예,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도 그래요. 고구려도 그렇게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들도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그걸 보면 단지 그것이 우리가 역사가 무조건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었던 사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고구려에선 저랬지? 왜 고구려는 왜 이렇게 약탈을 많이 했대?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약탈을 많이 했고 신라는 또 왜 이렇게 변방에서 막말로 그냥 구석에서 그러고 있을 수밖에 없대. 왜 백제는 이렇게 잘 있다가 왜 천도를 할 수밖에 없었대. 공주를 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대.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들을 알려면 선사시대부터 다 이어져서 내려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한번 보세요. 선사시대 보면 640페이지 한번 보세요. 640페이지 보시면 선사시대 지구의 탄생부터 나와요. 이게 완전히 완벽하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쯤일 거야들 얘기가 나오는 걸 제가 적어놨어요.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300만 년 전, 그 다음에 에렉투스가 100만 년 전, 그리고
한반도 최초의 인류는 한 70만 년 전부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0만 년 전부터 1만 전까지 구석기 문화. 그리고 1만부터 이제 기원이고 그 다음에 기원 전으로 또 들어가. 기원 전에부터 8,000년까지 중석기가 들어가. 근데 그 교재에는 중석기는 많이 안 넣어요. 그래서 제가 중석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안 할 거지만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바로 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중석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석기 문화가 8,000년경 전부터 뭐 1만 년 전부터 이렇게 얼추 이렇게 됐다. 이것이 다 추정이고 그러지 뭐 지금 딱 잘라서 칼로 이때부터 이거야 이렇진 않단 말이에요. 유물도 마찬가지예요. 청동기 그러면 철기 시대가 왔다고 해서 청동기가 다 없어져요? 그럴 일은 없어요. 청동기 의기들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 와중에 누구가 이제 고조선을 건국해요. 누구? 기원전 2333년. 아사달이. 아사달이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아사달 얘기, 혹시 아사달이라는 용어는 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아사달은 이제 얘기 드릴 거예요. 평안북도 뭐 그쪽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다시 이제 얘기할 거예요. 고조선 얘기할 적에. 황해도 아니면 평안도 좀 구월산이라고 산 쪽이 아닐까 하는데 아무튼 간에 뭐 정확한 기록이 없으면 기원전 무슨 2300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보니까 유물들이 발견된데 그쪽이더라. 동검들, 토기들을 보니까 그쪽 양식이더라. 이게 우리가 밟아 나가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완전히 그렇다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나중에 유물들이 발견되면 그랬구나 추정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가 그때부터 해서 고조선 자체가요,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부터 해서 철기로 가는 거예요. 고조선이 그래서 1000년경부터 기원전 1000년경부터 300년까지 청동기 시대고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4세기경 기원전 4세기경 철기가 보급이 돼요. 보급이 되는데 거의 기원전 1세기 때 완전히 많이 퍼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여 건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위만조선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한나라의 고조선 침략으로 어떻게 돼요? 기원전 108년에 어떻게 돼? 한사군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지금 보면 고조선 얘기 나왔어. 부여도 그때 건국했어. 부여 멸망해서 한사군이 설치됐어.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이 등장하는 게 기원전 1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멸망할 때쯤 이런 나라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있긴 했어. 그러니까 거의 뭐 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원전 3년 기원전 1세기경부터 철기가 보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정복 전쟁이 시작됐다는 건 이미 이제 경계에 대한 인식이 시작이 된 거야. 내가 저기 뺏어야 돼. 예전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사실은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빴어. 그 추위에 빙하기 있잖아요. 빙하기를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은 기원전 1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 지금 형태의 지형들이 나타난 거죠. 그 전에는 어때요? 황해 있잖아요. 중국하고 다 연결돼 있었어요. 일본 열도하고도 붙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했어. 그러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알아?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걸 추적을 해 나가는 거죠.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나갑니다. 쭉쭉 책 보면서 이제 제가 포인트 잡아 드릴게요. 포인트 보시면서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맨 앞에 나오지만 예전에 한 44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두 발로 걷는 인류가 있긴 있었어요. 최초로. 그게 아프리카의 아르피디피테쿠스예요. 제가 저거는 안 드려도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아르피디피테쿠스인데 그런 걸 거쳐서 아주 정설로 처음이 시작된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안 적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적은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요 아직 진화가 거의 좀 진짜
조잡한 단계죠. 그러니까 남방의 원숭이격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300만 년에서 350만 년 전에 출현했는데 최초의 인류로 이것이 중요하죠. 직립보행. 직립보행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440만 년 전에도 두 발로 걷긴 했는데 본격적인 직립보행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있을 때하고 직립할 적하고는요, 뇌가 달라.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고 조잡한 도구를 사용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로 서니까 두뇌가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능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요거 꼭 정해서 조잡한 도구 사용. 아주 정밀하진 않아. 하지만 간단하나마 조잡한 도구라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빌리스가 나와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으로 아프리카 남동부에서 발견돼요. 구석기 시작, 그러니까 하빌리스부터 구석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 문화의 특징, 이제 밑에 여기가 다 지금 구석기 문화인데요. 한번 먼저 볼게요. 에렉투스. 에렉투스는 이거 한번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직립이에요. 근데 영어에 이렉트라고 있어요. 이렉트는 뭐냐면 고추선, 이거 있잖아요. 꼿꼿이 선 이런 뜻인 거예요. 에렉투스 자체가 뭐예요? 50만 년 전 베이징인 자바인 하이델베르크인으로 뭐예요? 불의 사용을 하여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 완전한 직립인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렉투스가. 그러니까 이렉트 하면 아, 섰어 완전히. 이름 자체가 에렉투스야. 직립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불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사냥과 채집생활. 그쵸? 사냥과 채집생활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냥은 알겠어. 사냥은 뭘 잡는 거예요? 동물 잡죠. 그럼 채집은? 뭘 채집해? 맞아요. 식물 채집도 했다는 뜻인 거예요. 사실 여기 뭐 모든 교재에서 보면 채집에 식물 채집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실은 식물 채집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을 채집하기 위해서 도구들이 발전한 거죠. 식물 채집할 때 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자르거나 그리고 뚫거나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런 용도 때문에 여러 가지 집게, 주먹도끼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먹도끼인 거죠. 대부분은. 근데 이제 주먹도끼와 집게 문화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할 거예요. 보면 책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왜냐면 특정인의 학설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게 정설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한 에렉투스부터 어떻게 돼? 사냥도 하고 식물 채집도 했어. 근데 이런 걸 하려면 도구가 필요해. 조금,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진 않지만 용도에 맞는 어떤 도구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아,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그냥 먹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익혀 먹는다면 수명 연장도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먹고 그냥 배 아파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근데 뭐예요? 이제는 익혀도 먹게 됐어. 그럼 데워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발전한 거예요. 그게 에렉투스예요. 사피엔스는 뭐예요? 슬기 사람이야. 그래서 2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 우리 이런 말 많이 그냥 상식적,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크로마뇽인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석기가 제작되고, 왜냐면 석기는 이미 제작되고 있었잖아요. 그 전에. 에렉투스 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피엔스 때 이젠 다양해졌어.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사피엔스는 시체 매장할 수 있대. 벌써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어때요? 그냥 시체 매장까지는 몰라서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어디 던져놓고 뭐 이렇게 버리고 가던가 이런 거였죠. 근데 시체 매장 풍습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반도에서는요, 아직은 사피엔스 이전 단계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 그건 모르는 일이죠. 앞으로 뭐가 발견될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은 그래요. 이제 슬기슬기 사람이 나와요. 슬기슬기 사람은 그쵸? 사피엔스예요. 예, 좀 더 강한 거지, 슬기가. 그러면 구석기 시대 후기인 약 4만 년 전에 출현해서 크로마뇽인,
그래서 이제 크로마뇽인 얘기하면서 이 얘기 나오잖아요. 동굴벽화.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동굴벽화를 그릴 수 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크로마뇽이면 뭐 아프리카에 어디에서 발견된 동굴벽화에서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요새 애들 못 쓰겠다. 그쵸?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때 그 시대의 그 어른들은 요새 애들이 못 쓰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당연히 있죠. 동굴벽화에 그런 거. 그러니까 크로마뇽인 때부터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뇌와 용량이 체질상 뭐예요? 현생 인류와 가장 가까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용량이 두뇌 용량이 돼야 어떻게 뭐 방법이 있잖아요. 살아나갈 방법, 내가 도구를 쓰면서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두뇌 용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포인트대로만 진화하는 과정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비슷한 여러 인종의 직계조상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보면 인류의 진화 과정 보세요. 직립보행부터 시작돼요. 기어다니면서는 인류가 아닌 거잖아. 직립보행하고 그 다음 뭐해? 양손 사용해. 그 다음에 양손 사용하면 사람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뭘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사냥하거나 식물 채집해야 되잖아. 그리고 뭐야? 두뇌 용량이 그러면서 증가하는 거야. 자꾸 쓰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능 발달해. 그 다음에 언어 사용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의사 전달을 통한 뭘 해?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쵸? 이걸 무조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쓰기 시작했어. 양손 사용해. 그쵸? 예, 그러면서 도구 사용해. 막 불에 익혀 먹어. 그쵸? 그러고서 뭐 여러 가지 식량, 사냥, 그 다음에 채집해. 그 다음에 뭐 해? 이제 시체도 매장해. 사람들이 점점 진화하는 거예요. 선사시대는 뭐야? 문자시대 이전 시대예요. 역사시대는 문자의 등장 이후에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언제부터? 사실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부터 선사시대, 역사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기 시대부터 문자가 있다고 발견이 됐기 때문에 사용한 거로 추정되기 때문에 뭐예요? 청동기 시대를 선사시대에 포함하기도 하고 철기 시대를 역사시대로 간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똑 떨어져서 철기 때 뭐 연사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선사시대를 청동기 시대부터 하기도 하고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역사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철기 시대에 가깝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죠. 그렇죠? 잠깐 쉬고 할게요.